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 검사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 다 자르고 자기 그 사람으로 다 안 치고 극우파로 안 치고 검사 7명 줄줄이 모가지 날라간 거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를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계엄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작년에 북풍이나 계엄 같은 거 준비하면서 노상현이랑 그런 애들이, 김용현이나 그런 애들이 윤석열하고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안 치려고 군대에서 굉장한 많은 그 인사이동을 했었죠. 평소에 그거하고 다르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났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래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민간직 교체가 자기 사람으로, 자기 부하로 안 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군대에 있는 현역 장성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런 전통을 깨고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경질을 하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얘기 잘 듣는 자기 극우파 쪽의 인사인 사람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을 한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예비역인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노상현인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직 군인이 아닌데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하네요. 이거 틀림없이 우리나라 벤치마킹한 거죠. 퇴역 예비역 장군인데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합참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질된 브라운 의장은 하필 또 유색인종이에요. 흑인, 극우파가 싫어하는 인사입니다. 예. 정말로 누가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저도 봐야겠어요. 그 영화가 시나리오가 그거라는데, 미국 대통령이 개헌을 해갖고 3년임을 해가지고 독재로 나가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내전을 분열을 해갖고 예전 남북전쟁처럼 그렇게 되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시나리오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검찰, 사법부, 그 다음에 군대 수뇌부까지 모두 마가파로 지금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가파가 그리고 처음부터 벌써 대통령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4년 더 하면서 마가파 그 극우 부흥에 가면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마가의 그 신팽창주의, 미국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권 초기부터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밑작업에 아주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행사를 했죠. 이 행사가 바로 미국 극우파들이 다 모인 마가의 집결 보수 행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모든 극우 인사들과 극우 유튜버들 다 초청해서 제일 앞에 S석에 다 앉히고 VIP석에 앉히고 한 그런 마가 행사겠죠. 이 행사에서 트럼프가, 이 행사 이름이 뭐냐면 CPEC이에요. CPEC.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고 하는 CPEC인데, CPEC 무대에서 트럼프가, CPEC은 어떤 조직이냐? 트럼프가 일기 때 엄청난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촛불 집회 같은 거에 떠밀려 갖고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왔을 때, 그래서 수치스럽게도 연임을 못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70몇 개의 사법에 걸린 그런 모든 혐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심지어 이제 대선 기간에 유죄가 판결이 내서 범죄자가 된 상태로 대선을 치르기도 했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끝까지 극우의 음모론을 믿어주면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하느님이 내려준 인물이다 하면서 끝까지 트럼프 재선 때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났을 때도 안 떠나고 지지해줬던 골수 지지층의 모임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쉬팩.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극우가 열심히 그동안 만들어낸 정책 이론을 신념처럼 환단고기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문화전쟁 이런 거 다 트럼프가 그 행사에 나와서 당신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통령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많은 걸 해냈다. 엄청나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다. 이 얘기는 관세를 협상용 딜이 아니라 최소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절충은 볼 수 있어도 미국 전체에 전 세계에서 걷어들인 관세로 엄청나게 세금 대신 들어올 수 있는 마가의 그 정도 목표까지는 최소한 앞으로도 하겠다는 다짐이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CPEC이 심지어 마가 부흥회 현장 같았다. 트럼프 연설 내내 박수. 여기서도 4년 더 했겠죠. 전쟁 선포한 트럼프 아직 싸움 시작조차 안 했다. 우리는 관세로 매우 많은 돈을 걷어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번 트럼프 2.0이 1.0하고 얼마나 다르고 그 다른 거의 배후에는 미국의 극우파가 그전에는 미국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극우의 음모론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 신팽창 제국을 만드는 걸 얼마나 현실화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챌 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전부터 가끔 미국의 극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한 2018년,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극우 보수 채널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대로 여과 없이 사실검증, 교차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뭐 좋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만 교차 검증하고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찾아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얼마나 허황된 주장들이 많은가. 근데 왜 이것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졌나. 제가 한인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걸 한인사회 보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미국 그런 극우 보수주의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시오니즘을 원하는 그쪽하고 우리나라 한인교회가 서로 목사 교육도 왔다 갔다 받고 우리나라 그 보수 쪽에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돈 있는 미국의 사업가들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미국에서 어떤 엄청난 대단한 좀 말빨이 되는 사람을 거기 이제 앵커같이 고용을 하는 거죠. 대본 주고 멋있게 돈 들여서 스튜디오처럼 멋있게 찍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어쩌고 힐러리 클린턴이 어쩌고 피자게이트가 어떻고 딥스테이크가 어떻고 하는 극우 음모론을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미국 교포사회에서 좀 성공한 것 같은 사람 이쁜 여자 우리나라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쫙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그냥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역시 그렇구나 하고 이게 세계의 모습이냐 그거를 그대로 배우는 거를 제가 그때부터 봤습니다. 야 이거 놔두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이야기라는 채널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틈틈이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넘어왔고 그게 잘못된 이론이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극우 이론이 너무 사실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자기가 뭐 진보든 보수든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 극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그 음모론을 전부 다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믿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어제 오늘 사이에 드디어 이 연결점이 드러났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바로 이 지금 미국 마가의 극우의 이 부흥회 쉬팩 행사에서 이 한쪽에 이렇게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 지금 책상 2개 갖다 이어 붙이고 이 테이블 2개 이 부스 같은 거 하나 마련하면은
최소 참가 비용이 5만 달러 이상이랍니다. 예. 상당히 비싸죠? 근데 여기에 CPEC 앞에다가 코리아의 K를 붙인 KCPEC이라는 우리나라 단체가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테이블 부스를 2개를 열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자칭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미국 CPEC에 그대로 K만 붙였죠. 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CPEC, 미국의 극우 이론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인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연합해서 만든 겁니다. 앞에 K자만 붙여서. 자, 이날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죠. 이 여성분입니다. 애니 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포 출신인데 하와이에서 부동산 사업해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미국에서 KCPEC을 설립한 사람인데 드디어 이날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그 전에 미국을 그렇게 숭상하고 미국의 그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배낭 메고 뭐 미국에서 뭔 얘기할 때마다 가가지고 막 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바로 이 양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예. 이 사람도 이날 여기에 참석한 걸 봤어요. 다 이제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이 KCPEC이 뭘 했나 봤더니 미국 가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미국 극우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음모론을 미국에가 그대로 선전을 하면서 한국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 얘기하는 거겠죠. 그보다 더한 친공산주의자입니다.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선거 부정이 계속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히 그 배후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친중국가로 변할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은 독창성이 없어요. 왜? 미국에서 하던 얘기, 딥스테이트, 거기에 관련된 중국, 그거를 우리나라 K식으로 그대로 몇 가지 단어만 바꿔서 들어온 겁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엄청난 정말로 그런 증거들을 발견해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극우파들이 만든 걸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이름 단체명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극우파에서 자기들이 만든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음모가 당연히 중국하고 가장 많이 가까운 땅에서 많은 교역을 하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쉽게 당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뇌피셜로 대한민국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레파토리가 똑같은 겁니다. 소설이 똑같아요. 표절이에요. 표절. 거기서 미국에 있는 정치인과 미국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역시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 아주 오래전부터 틈틈이 선거할 때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뭔가 오류가 생기죠. 그거 보고 맞다. 이게 증거다. 해가지고 계속 몰고 갔던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독창성은 없어요. 그냥 갖다 베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지금 됐냐? 여기 이름에 나온 것처럼 미국의 CPEC이라는데 K자만 붙여서 미국에서 그런 극우 이론에 흠뻑 빠져든 한국 사람들이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와의 접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내고 우리나라 보수연합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론을 전파해주고 밀어준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그 미국 내 그 이제 이런 음모에 빠진 사람이 또 나와서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렸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 가서 왜 할까요? 트럼프를 뒤에서 움직이는 미국의 CPEC이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미국의 마가라는 그 극우 세력들이 하려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극우파 총리와 지도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걔네들은 완전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도 그런 사람들만 다 초대했었죠. 지금
얘네가 원하는 거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해도 윤석열이가 당신들 미국 극우 마가파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당신 미국 뜻대로 속국이 되게 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같은 극우 이념, 같은 이스라엘 시오니즘에서 나온 미국판 시오니즘을 똑같이 앞에다 K자만 붙여갖고 모든 지금 공산주의자가 있고 딥스테이트가 있고 선거 부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거고 그래서 친중국가로 딥스테이트가 잡아먹을 거다라는 것까지 똑같은 이론을 따라하는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가 있고 거기서 지금 리틀 트럼프가 누구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처럼 에콰도르의 대통령처럼 영국이나 프랑스의 극우 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르펜 총리처럼 아시아의 트럼프가 윤석열이다. 그리고 똑같은 당신들 미국 극우파가 얘기하는 음모론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너희들이 쥐팩이 극우파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테니까 받아들이고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다 없던 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너무 순진하게들 생각하고 계셔요. 안 그런진 모르겠는데 저도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당의 이재명 씨를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저한테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이재명, 윤석열 좋아하던 본인의 뜻이고 본인의 의지이니까 제가 뭐 좋다 나쁘다는 말은 안 합니다. 다만 저도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항상 지금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그런 기류에 편승해서 극우의 나라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려는 세력들은 정말 치밀하게 움직인다. 국제정세에서. 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근데 그거를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정세를 너무 모른다. 그냥 지도자 바뀌면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다 바뀌는 것처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다. 이재명이 신이 아닌 이상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탄핵을 당해도 사형만 안 당하면 어떻게든지 앞으로 자기들이 힘을 써서 영향력을 넣게 만든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국 BBC에서는 지금 음모론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광훈이라는 양반이 얼마 전 연설에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번에 배신자들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죠. 국민 저항권이 되면 땅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다 날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국민 저항권이 뭔지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센 건지 모르겠는데 땅의 하느님이 돼서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럴 만한 권력을 국민 저항권으로 새로운 복귀한 윤석열한테 줄 수가 있다. 미국 극우 마가파가 지금 트럼프한테 주는 권력입니다. 똑같죠? 이게 독창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애니첸 씨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게 봤더니 관련 뉴스 몇 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광훈하고도 예전 몇 년 전부터 2019년부터 만나가지고 정광훈 아들딸 신혼여행 비용도 대주고 정광훈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뒤에서 대주면서 사람들 모아서 돈 주고 조직적으로 이런 시위나 조직을 만들려고 2019년부터 큰 자금을 뒤에서 정광훈한테 대준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만 됐겠어요? 지금 미국 쥐팩에서 나오는 미국 극우들의 이론 이런 식으로 간다는데 틀림없이 정광훈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이론을 전수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윤석열 시절에 재작년부터 민주평통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거기에 간부를 역임했대요. 대통령도 여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트럼프하고 제가 상황이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도 일기 때는 오직 관세 하나뿐이었지 극우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피터 나바로를 만나요. 그리고 극우파의 이론을 계속 전수받다가 일기 때 끌려 내려오고 아무도 자기 지원해주는 정치 세력이 없고 다 국민 역적이 됐는데 끝까지 CPEC 극우파가 자기는 골수 지지파를 만들고 거기에 이론에 푹 빠져들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됐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힘있는 나라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자기들의 문화의 영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력,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그 밑에 사실상 미국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호구 같은 나라한테 그대로 그걸 전수해서 외국의 정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속국이죠. 우리가 조금 이런 국제 정세를 알고 조직적으로 정치인들도 그러고 국민들도 그러고 자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변하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이 여기 보시면 CPEC 한국지부 K-CPEC을 언제 설립했나 나와요. 2019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코로나 터지기 1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뭐 미국의 어떤 뭐 교포들이 만든 채널들이 막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간호사나 변호사를 해갖고 성공한 아주 이쁜 미국식 한국 교포 여자가 나와서 말도 너무 멋있게 하고 스튜디오 딱 빌려갖고 멋있게 찍고 정말 막 방송국 장비 가지고 찍으면서 그때부터 딥스테이트의 음모론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서 정말로 모든 기사나 사실이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미국 극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채널을 제가 그때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거 뭐냐? 너무 이거는 뭔가 기업의 뭐 후원을 받는 것처럼 개인이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뭐 캡틴 아메리카 그렇게 허접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뒤에는 미국의 큰 극우 세력하고 연합된 우리나라 한인사회 보수 극우 세력들과 또 미국이 기독교 복음주의하고 종교적으로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이스라엘 시오니즘, 미국 시오니즘에서 우리나라까지 받아들인 한인교회의 영향력에 그 안에 있는 극우, 모든 한인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 돼가지고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극우 이론을 그대로 들여오는 앞에 K만 붙인 CPEC 한국지부를 이 사람이 설립을 하고 여기 나와 있죠. 그때부터 부정선거론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여와 설파를 하고 우리나라의 유튜버들한테 돈을 주면서 후원을 해갖고 여론 조직을 만들고 키웠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원조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못 살겠다 여기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모든 하층민들과 권력 싸움에서 진 그 이제 루저들, 귀족들이 미국이란 식민지로 건너가게 되죠. 배를 타고 그때 종교인들도 건너가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기독교에서 많이 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시오니즘이 두 개가 있는데 정치적인 시오니즘은 뭐냐면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좌파, 사회주의, 민주주의, 왕당파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 문화 사조가 막 정치 사조가 막 그 희망의 태동기 앞으로 우리 인류가 싸우지 말고 엄청난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정말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보자 희망에 차 있었을 때 그때 유럽에서 맨날 박해를 받던 유대인의 젊은 좌파 사회주의 간부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계속 몇백 년 동안 유럽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는 거는 우리가 외지인이라서 그래. 우리도 다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우리끼리 그냥 모여갖고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고 가요.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갔더니 이미 몇천 년부터
그 당시 부족민 사회로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나라 부여 예전에 그런 나라들처럼 고조선이나 부여처럼 부족민들끼리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있고 유대인들 있고 이렇게 서로 다 섞여 살면서 다 형제였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도 여기 협동농장 만들고 우리끼리만의 정착촌을 만들 텐데 좀 우리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농 귀촌하러 왔습니다. 우리 몇 대손 할아버지 시조 종조 할아버지도 여기서 이장님들 가족하고 같이 가족에서 살았던 바로 그 집안입니다. 우리가 하니까 팔레스타인 그때 있던 사람들도 어이구 도시 사람들이 유럽에서 배운 사람들이 왔네. 돈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해주면 제가 여기 마을에 가네 저기 잔치도 하고 공장도 하나 크게 저기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살자. 그런데 거기서 점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면서 세력이 커지고 똑똑한 유럽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을 보면서 충돌이 생기고 도시 사람들이 야, 이 시골 텃세가 장난이 아니네. 이 팔레스타인 놈들 저 무식한 놈들 봐.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맨날 도저히 말도 안 통해서 못 살겠어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즘 그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귀농 귀촌하자. 정치적인 시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반발 세력이 된 건데 그 이전에 종교적인 시오니즘은 종교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막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 이 크리스찬 이 종교가 바뀌면서 이제 비록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이지만 내가 종교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참나. 예. 종교적 시오니즘이라는 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하게 된 그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그 구약 같은 거 보면은 하느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뭐 모세를 해가지고 그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게 도와주고 다른 놈들 너희를 핍박하는 놈들은 내가 다 그냥 물속에 수장시키고 바닷기라 갈라져라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윗이 막 이렇게 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느님의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국정교과서 같은 거죠. 하느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 우리 종교 믿는 놈들만. 나머지 놈들은 다 가차없이 그냥 다 죽여. 명절날 되면 그냥 첫째 아들부터 해서 다 씨를 말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저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개미도 밟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이 다윗의 돌팔매질로 팍 부처님이 도와줘서 골리앗이 여기 맞고 사망. 자, 그런 식이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호국 종교인데 그런 것이 이게 종교의 원류이고 이게 맞다라는 이제 그 종교 사조가 그 당시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굉장히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퍼지고 있던 시대에 유럽에 못 살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새로운 희망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건너갈 때 종교인들도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의 본류 뿌리가 그 당시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친근해요. 거기를 지지해줘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 루터파, 침례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고양이과, 개과 뭐 다 지금 나눠지면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미국만의 기독교로 발전을 하죠.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기독교로 발전을 하고 우리만의 불교로 발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뿌리가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사실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유대교의 그 문제이고 유대교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시오니즘 저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라에 건너와서 똑같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 민족들 다 몰아내고 종교 교리 가장 이 하느님의 나라를 딱 해야겠다 시오니즘 하는 것처럼 그걸 독창성이 없어요. 그대로 미국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종교적 뿌리 원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마가파가 하는 미국판 시오니즘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걸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미국이란 나라가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나라예요. 미국이란 이 기독교의 지금 복음주의, 민족주의 종교가.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서 이스라엘 시오니즘 하는 거에다 세계로 무대를 확장시키고 미국을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독창성이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전부 자기 쪽으로 끌고 와서 전부 자기 쪽으로 이야기를 바꾼 거예요. 미국판 시오니즘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던 시절에 미국 기독교 교리에 이미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이스라엘 시오니즘 종교 교리를 그대로 들어온 원조를 그대로 들여와서 내가 남산 돈가스 집이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또 미국 내 우경화 바람이 불고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극우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지난 8년 동안 미국 내에서 유력한 보수 교포들이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인 교회들과 연계된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퍼지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창성이 없어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음모론, 시오니즘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 사람은 또 뜻을 가지고 했겠죠. 2019년부터.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2019년부터 유튜브에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딥스테이트로 푹 빠집니다. 교차 겸증은 하지도 못하고 SNS의 역기증이죠. 이런 극우에서 자기들이 믿는 음모론대로 그대로 자기들 식으로 또 받아들여요. 또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변형은 시켰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래서 광화문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육각성기라고 하죠. 이 육각성기. 이거 다윗의 별이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이쪽에 성조기가 있고 이쪽에 대한민국 국기를 놓고 새 나라 국기를 같이 흔듭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 흔드는 사람들도. 이제 아셨겠죠? 왜 이 새 국기를 같이 흔드는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미지의 적이 있고 나만 하느님한테 신한테 선택받은 민족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놈들을 이용하고 죽이는 게 다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고 또 가만두면 나중에 저놈들이 딥스테이트든 빨갱이든 선거 조작을 하든 우리를 다 잡아먹고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민주헌법이든 뭐든 개헌을 하든 뭐 사법부를 다 들어엎든 뭐 해가지고 먼저 대응해서 나서야만 한다라는 논리들인데 똑같이 이건 다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놈들이 날 죽일 거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기인한 정치 사조이고 종교 사조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로 간의 공존보다는 한쪽만 살아남기 위한 치명적인 경쟁을 내가 먼저 시도하게 만들고 상대도 위협을 느끼고 똑같이 경쟁하게 자극을 합니다. 결국 더 최악의 사태를 불러들이고요. 막판에는 정말 크게 한번 붙게 되거나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겪어도 지금 세계가 이제는 짜잘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변하면서 세계 전체가 그 상황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 큰 흐름에서 우리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힘이 작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래서 북한은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고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탄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지경까지 지금 와버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해구산을 걷어들이겠다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면은 하라는 대로 방해비를 더 내고 관세를 다 물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것도 그대로 다 기술력도 뺏기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처지.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다. 대만 TSMC가 남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더 안 좋은 건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처럼 트럼프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되고 그래도 트럼프 정말 좋다 하는 사람이 40%예요. 지금. 반반이죠? 내전이 일어난다고 할 만하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떨까요? 탄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고 조종당할 만큼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종교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는 침묵이 죄입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작년 말부터 최욱구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참 어쩔 수 없는 빨갱이구나 하고 수백 명이 구독을 취소하고 떠나셨어요. 오늘 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뜨고 내가 잘못해서 빨갱이 방에 들어왔네 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화학과 공존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그것과는 훨씬 멀어진다는 거를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휴,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 한 몸만 온전히 보존하지 하는 거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게 되네요. 독일 총선도 오늘 끝났죠? 독일 총선 참 재밌게 됐습니다. 독일도 연정을 했어요. 중도 보수와 뭐 여러 가지 파들이 의회다 보니까 다수당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은 거죠. 연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극우파 독일 대한당이라고 그러죠. 나치의 어떤 후예입니다. 거기에는 정권을 안 줬어요. 절대 쟤네들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몇십 프로씩 이렇게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득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손을 잡아서 다수당이 되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독일에서 저 독일 대한당 나치당하고는 절대 손을 잡지 말자 그 얘기가 돼서 이번에도 이제 다음번에 나올 총리는 어떤 그 중도 보수 쪽에서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2위로 득표된 20%의 표를 득표한 것이 바로 그 독일 대한당, 극우당이 제2당으로 힘을 이번에 키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극우나 히틀러가 나왔던 극좌나 네타냐후가 나왔던 극우나 평소에는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음모론을 퍼뜨리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밖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저 적들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질시와 대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먹고 크고 그런 세력이 커지면 보통 20%에서 30%를 먹습니다. 가장 컸을 때 그런 극우나 극좌가 20에서 30%를 먹는데 다른 당하고 더 큰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거대 여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역사를 보면. 최근에서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고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독일에서는 그나마 여기하고는 손잡지 말자 해갖고 이번에 얘네가 여기에서 총리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독일 대한당이 이번 총선에서 20%의 득표를 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독일 대한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에 4년 전에 독일 총선 때는 10%밖에 획득을 못했는데 4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지지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극우 정당이 기록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죠?